너가 사춘기면 아빤 갱년기야. 애 키우기 정말 힘들어.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병욱입니다. 저의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며칠 전 처음으로 수행평가를 보았습니다. 집사람이 아들이 학교 시험이 난생 처음이니 공부 방법, 공부 스케줄 짜는 방법을 지도해 주라는 특명을 내려서 주말에 아들과 식탁에 앉아 간만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모든 시험을 주관식으로 본다고 해서 과목별 내용 이해도를 좀 체크를 해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쉽게 설명해 주려고 제가 도표를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해주고 또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일 그 디데이를 맞춰가지고 그 역순으로 공부 스케줄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학부모가 되었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연히 신문기사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그 심활경 작가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심활경 작가님의 자녀 교육 철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될지 너무 걱정이 돼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너 뭐가 되고 싶니?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 어떤 때는 그 요즘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게이머가 되고 싶다. 어떤 때는 또 유튜버가 되고 싶다. 또 최근에는 아들이 그 레고를 너무 좋아하는데 레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가장 최근에 그 직업은 현재는 레고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아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시죠. 그 모든 사람은 하나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 주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공부 잘한다고 의대 가고 로스쿨 가는 것은 아니죠. 공부 못한다고 또 그 자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 타고난 탤런트가 있죠. 요즘은 워낙 그 다양한 직업이 생기고 있지 않나요? 재능 있는 분야를 발견해주고 관심을 갖게 해주고 후원해준다면 아이들이 참 열심히 생활하겠죠. 아직은 거친 그 원석가도 같은 아이들은 스스로 재능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곁에서 꼭 발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두 번째, 모든 걸 잘해준다고 만점짜리 부모는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자식들이 보통 한 셋, 넷 정도 됐는데 요즘은 아이가 하나죠. 대부분 가정이 한 명 정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넘치는 풍요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힘들게 살아서 내 아이는 좀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는 심리가 있어서 아이에게 대부분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핍 없이 풍요로운 경험만 한 아이에게는 가장 불행한 점이 자기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활경 작가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다가 그걸 못 해준다고 거절을 하게 되면은 아이는 불행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 욕구가 생겼는데 쉽게 채워지지 않죠. 그럼 그걸로 무언가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결핍이 있어서 동기가 생기고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의지가, 노력할 의지가 생기는데요. 이 과정에서 몰입을 통해 작은 결과를 얻었을 때 비로소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보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청춘 시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청춘시설로 돌아가서 그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 이성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쉽게 그 친구가 나한테 다가오면 그 친구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딱지도 한번 맞아보고, 그래서 고민도 좀 해보고, 스스로 반성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친구를 사귀어야 될까 전략도 좀 세워보고, 그리고 나중에 데이트에 성공을 하게 되면 참 희열을 느끼죠.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 작가님은 아이에게 원칙을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준다는 의미에서 종종 그러죠. 내가 알아서 다 해 라고 말하진 않으시나요? 작가님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힘든 아이에게 그 무한한 자유는 오히려 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다 해라 라는 말은 아이의 불안한 자극만 키울 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한 원칙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원칙은 그 부모의 가치관, 철학,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원칙을 만들 때 아이와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은 일관되어야 되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그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타협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원칙에 도전해서 뭔가 얻어낸 경험이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 성취감과 자신감은 결국 공부 습관으로 연결된다고 작가님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기고, 그 성취감과 자신감은 또 공부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귀결로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은 뭐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계를 그어주어서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규칙은 그렇죠. 부모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법은 칭찬을 자주 해줘라 라는 겁니다.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고 쓸모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해준다면 그 아이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 자신감은 또 공부 습관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책 읽는 것에 익숙해지면 또 지식을 빨리 흡수하고 몰입도 쉬워지며, 책을 통해 쌓은 지식이 이해의 폭이 높여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정한 원칙이 올바른지 알고 싶다면 아이의 반응을 보면 되는데, 아이가 성장했다면 올바른 사랑이지만 아이가 퇴보했다면 잘못된 신호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작가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원칙, 그리고 규칙을 좀 정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의 장점을 조금 파악해서 이 거친 원석을 좀 다듬어 주어야 되겠다. 그게 아빠의 역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참 궁금하네요. 행정사 이병호였습니다.